약사입니다. 오늘은 눈밑 떨림이나 다리에 쥐가 날 때 많이 섭취하는 마그네슘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리에 쥐가 나서 불편하신 분들이 마그네슘 영양제나 혈액순환제를 많이 섭취하시는데요.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만 이제 근육 경련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이나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말초 혈액순환 개선제를 섭취하셨을 때 이런 반응이 개선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이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그네슘만 들어있는 단일 제품도 많지만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비타민 E나 아니면 신경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1 같은 비타민들이 같이 들어있는 복합 제품들도 많아요. 이 복합 제품들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보다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게 더 유명한 게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그 심의 규정 차이 때문에 그 표시되는 내용들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그네슘과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함량이라도 이런 내용을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인 생리적 기능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반해서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엔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 경련,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어깨목 결림, 수족 저림, 수족 냉증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할 수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도 선택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 게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E와 이 마그네슘은 일반 의약품에서는 근육 경련 그리고 말초 혈행 개선제의 핵심 성분으로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섞인 영양제는 중년 이후의 손발 저림이나 이제 다리 저림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특히 효과가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운동을 즐기시던 분들 중에서 젊은 시절은 괜찮았는데 이제 40대 후반, 특히 50대를 넘어가면서 평소보다 운동 후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그네슘과 함께 비타민 E가 섞여 있는 것을 드시게 되면은 증상이 완화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제품을 좀 찾기가 애매해서 제가 약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 제품의 성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참고로 여러분들 영양제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약국에 방문하셔서 약사님과 상담 후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마그땡 시리즈 3가지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마그땡을 시작으로 해서 마그땡 감마 그리고 마그땡 맥스 3가지의 차이는요. 일단 기본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은 비타민 E와 마그네슘으로 동일해요. 그리고 비타민 B1, 비타민 B6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들어있고요. 마그땡 감마에는 이제 감마 오리자놀과 그리고 비타민 B3가 더 강화가 되어 있어요. 비타민 B3 같은 경우에 이제 니코틴산 아미드로 들어있는 이 B3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울증 같은 정신신경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으로 보긴 하는데 이 갱년기가 되면서 단순히 근육통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좀 짜증난다거나 이런 거 같이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마그땡 감마가 더 유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그땡 맥스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함량이 더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타민도 활성형 비타민인 비타민 B1이 쓰였고 나머지 비타민이 좀 강화가 됐어요. 특히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이 말초신경병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이라서 만일 내가 비타민 B 복합제를 따로 먹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걸로 잘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마그땡 맥스를 드시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비타민 B 복합제를 워낙에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는 너무 겹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마그땡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비타민 E 단일 제품도 판매가 되긴 해요. 그리고 마그네슘도 단일로 판매가 되니까 비타민 B 복합제에다가 마그네슘 혹은 비타민 E 이렇게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초 혈액 순환 개선제라고 해서요. 그 혈소판이 응집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혈액이 좀 부드럽게 전반적으로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기능이 나타나긴 하니까 거기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신경 전달이나 조절 장애로 이제 신경통 혹은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성분 조합이 참 잘 되어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6. 이것도 지금 3개의 기본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성분 같은 경우는 뭐 노르에프네프린이나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같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관여를 해서요. 말초신경 불편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핵심 성분별 역할을 제가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거든요. 여기 있는 거 참고로 하셔서 내가 이미 먹고 있는 거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뭐 한두 가지 성분만 추가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고,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걸 먹는 게 조금 더 유리하세요. 그런데 이런 영양제를 2주가량 섭취를 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거나 밤에 잘 때 다리에 이제 쥐가 나는 야간 근육 경련이 너무 힘들다면 병원 가시는 걸 먼저 추천드려요. 특히 이 야간 근육 경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로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뭐 자다가 뒤척이거나 뭐 기지개를 피고 이럴 때 그 종아리 쪽에 통증이 심하게 오는 건데요. 이 경련이 일어난 이후에 다음날 혹은 다다음 날까지 통증이 지속된다라는 건 경련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다는 걸 뜻해요. 근데 이게 말 2주 정도 먹어도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횟수도 안 줄어들고 강도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이제 신경이 좀 과흥분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병원 가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맞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근육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신경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이 약해진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제 말초신경이 좀 손상되다 보니까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상에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영양제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단계인 거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 단계를 넘어선 거라면 이때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경련 후에 통증이 심하다라고 할 때에는 병원 가서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다리가 저릴 때, 특히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50대를 넘어가면서 운동 후에 다리 저림이 너무 자주 나타난다. 이럴 때에는 마그네슘 혹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섞여 있는 말초 혈액순환과 근육 경련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렸고요. 이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함께 섞여 있는 이런 복합제는 건강기능식품류보다는 일반 의약품에서 조합이 더 잘 나와 있어서 약국 가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밤에 자다가 다리에 이제 몸을 뒤척이다가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그게 다음날까지 통증이 계속된다 라고 할 때에는 이미 영양제로 관리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하게 치료를 하러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손상되는 단계, 나빠진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영양제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좀 구분을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